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벌어진 무안공항 현장에서는 오늘도 하루 종일 수습 작업과 희생자들의 신원 확인이 이어졌습니다. 신원 확인에 시간이 걸리자 답답한 마음에 유가족들이 현장에 나와 지켜보기도 했는데요. 무안공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정호 기자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현장에는 이틀째 수습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원 확인을 도울 유류품 등을 찾고 있는 건데요. 날이 어두워졌지만 일부 대원들이 남아서 조명을 켜고 풀숲에서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습 작업이 보이는 곳 바로 사고 현장에는 종일 지역민이나 유가족들의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유가족들은 사고 현장을 바라보며 먼저 떠나간 사람들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기도 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공항 내부에 임시 안치시설도 마련했습니다. 병원으로 시신을 옮기는 대신 현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희생자들의 검안을 진행하고 신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첫 장례를 위한 개별 시신 반출 여부는 아직 정확한 시기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사망자 179명의 시신을 모두 수습했다고 밝혔는데요. 일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시신의 DNA 등은 헬기를 통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긴급 감증을 의뢰했습니다. 한편 해당 사고로 무안공항을 오가는 국내외 항공편 15편은 모두 결항됐고 국토부는 무안공항 활주로를 내년 1월 1일 오전 5시까지 폐쇄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무안공항에서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온 광주에도 합동 분향소가 차려졌습니다. 친인척과 이웃을 잃은 시민들은 큰 충격에 빠져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쓴 어르신이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슬픔을 가누지 못합니다. 한 동네에 살며 친구처럼 지냈던 사돈의 허망한 죽음에 말을 잇지 못합니다. 말로 못해. 그 심정이. 동네 사니까요, 계림동에. 그래 자주 보죠. 사돈이라도 이제 동네 사니까 보고 그래요. 이번 참사에서 희생된 광주 시민은 81명으로 전체 희생자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광주 5.18 민주광장과 자치구에 차려진 분향소에는 친인척 혹은 이웃의 참사에 망연자실한 시민들의 애도가 이어졌습니다. 우리 딸 친구 엄마 쪽 그쪽도 가족끼리 가서 그렇게 됐고 광주 사람이 많아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부모와 함께 3살 아이가 사망했다는 소식에 유모차를 끌고 분향소를 찾은 조문객. 비행기 안에서 끝까지 아이를 지키려 한 부모의 심정은 어땠을까? 슬픔을 감추지 못합니다. 저랑 아기였으면 그 상황이 막 상상이 되고 아기를 어떻게 달래려고 막 부모님께서 막 괜찮다고 막 하시면서 그 장면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슬펐습니다. 10년 전 진도 해역에서 발생한 세월호 참사의 충격에서 채 벗어나지 못한 광주 시민들은 또 한 번의 참사의 비탄에 잠겼습니다. 이렇게 큰 사고가 이렇게 안 났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그 참사 이후에 또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벌어지니까 다시는 좀 이런 일들이 좀 안 생겼으면. 광주시는 다음 달 4일까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시민들과 함께 희생자를 추모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희생자 시신의 훼손 상태가 심해서 유족들에게 인계가 가능한 시신은 5구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머지는 검시와 검안을 거쳐 유족들에게 인계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무안공항에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여전히 자리를 지킨 채 오열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이 공항을 뒤덮고 있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언제나 듬직한 사위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 2명을 한꺼번에 떠나보낸 60대 할아버지. 미성년이라 신원 확인마저 늦어지면서 아무리 참으려 해도 울컥울컥 차오르는 슬픔을 가누기가 어렵습니다. 큰 손주가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은 기념으로 떠난 가족여행이 비극으로 변했습니다. 인하대 가려고 합격해놓은 상태고 작은애는 이제 고1 입학하는데 사고가 났어요. 80살 언니에게 직접 업어 키운 25살 터울의 막내 동생은 더욱 각별했습니다. 2달 전 아버지 제사 때 본 게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이고 보고 싶지.
화내갖고 나왔어. 그래서 지금 어떻게 찾을지도 모르는 거지. 근데 지금 아직 안 나와요. 유족들은 공항에서 밤을 지새우면서 가족의 신원이 확인되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승진을 앞둔 아버지와 함께 크리스마스 기념 여행을 떠난 일가족 일행도 참사로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 처제 딸 사이, 뭐 조카들 2명. 내년에 진급한다고 진급하면 여행을 못 간다 해서 가자 했는 모양이에요.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숨진 이들은 미성년자 13명을 포함해 모두 179명.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낸 유족들의 절규가 보는 이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이번 참사 희생자엔 공직자 14명이 포함됐는데요. 특히 4명의 동료를 한꺼번에 잃은 화순군청은 정막 속 흐느낌만 흘러나왔습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주인 잃은 책상 위에는 애처로운 국화만 수북하게 쌓여 있습니다. 이미 많은 꽃들이 쌓였지만 국화를 포개고 포개는 추모는 계속됐습니다. 허무하게 희생된 동료를 가슴에 묻으며 따뜻했던 고인을 추억하는 절절한 추모 글귀도 가득합니다. 당연시하겠는데 안아버리네요. 모처럼만의 연가. 웃으며 돌아와야 할 동료는 없고 주인 잃은 물건만 남았습니다. 늘 맞이 역할을 마다않던 동료를 한꺼번에 넷이나 잃은 화순군청은 적막감만 감돌았습니다. 퇴직한 선배 공무원들과 떠난 친목 모임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마지막 여행이 됐습니다. 별로 없냐고 월요일날 보자고 그러셨는데 하긴 하는데 가장 빈자리가 있어가지고 좀 수업 잘 차리면 안 될까. 자녀의 대학 합격을 축하하기 위해 떠난 가족여행. 일이 많은 연말에 자리를 비우는 것이 미안해 여행을 떠나는 날까지 일을 하고 떠난 책임감이 깊은 동료였습니다. 언제나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모두 하려고 했고 특히 이제 복지하면서 여기 환경 업무가 같이 있거든요. 이들을 포함해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희생된 공직자는 14명. 화순, 담양, 목포, 도교육청 소속과 전남도 출연기관 등 모두 전남 지역 공무원들입니다. 전남도는 각 지자체에 사고수습대책본부를 꾸리고 합동분향소를 설치하는 등 전체 희생자에 대한 지원에 총력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이번 사고 여객기가 1차 착륙 시도 때는 착륙 장치인 랜딩 기어를 정상으로 내린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MBC가 입수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조류 충돌이 발생했고 조종사는 비상 신호를 보낸 뒤 동체 착륙과 더불어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비극의 순간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6분. 이 6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국 방콕을 출발한 제주항공 7C2216편이 무안공항 착륙 허가를 받은 어제 오전 8시 54분입니다. 3분 뒤 1차 착륙 시도 중 관제탑에서 조류 충돌 주의를 보냈습니다. 같은 시각인 8시 57분, 인근에서 낚시를 하던 목격자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그림자에 가려진 뒷바퀴와는 달리 기체 앞바퀴 랜딩 기어가 선명하게 눈에 띕니다. 지인하고 너무나 귀엽거든요. 고도를 낮추더라고요. 그렇게 찍은 거예요. 그 선물이 이제 진입하려고. 아무렇게 이때는 뭐 정상적으로 작동했는 것 같아. 이제 착륙 바퀴 떼고 그런 거지. 그런데 1분쯤 뒤인 8시 58분, 조류 충돌이 발생하면서 기체 오른쪽 엔진에 불길이 뿜어져 나옵니다. 1차 착륙에 실패한 여객기는 8시 59분 조난 신호를 보낸 뒤 동체 착륙을 시도했습니다. 절차대로라면 한 바퀴를 크게 돌아 1번 활주로로 다시 착륙을 해야 하지만 반 바퀴밖에 돌지 않고 반대 방향인 19번 활주로로 진입했습니다. 그나마도 활주로 초입이 아닌 중간부터 빠른 속도로 착지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동체 착륙 당시에는 랜딩 기어인 비행기 바퀴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수동 조작이 가능한 랜딩 기어를 내리지 못하고 비정상적인 복행 궤도를 거쳐 동체 착륙을 선택했습니다. 조류 충돌 이후 엔진 이상에 따라 복행을 할 경우 추력을 높이고 저항을 줄이기 위해 접었더라도 재착륙 당시에는 다시 내렸어야 할 착륙 장치를 조작하지 못한 겁니다. 랜딩 기어를 정상으로 내린 채 1차 착륙을 시도하던 시각부터 동체 착륙 이후 최종 참사까지 6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조류 충돌 그리고 연쇄적 기체 기능 마비를 포함한 내외부적인 요인 등 긴박한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입니다. 손상되어 있는 엔진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계기에 나타났을 거예요. RPM이 떨어지고 또 막 바이브레이션이 생기고 이게 얼마 못 버티겠다는 생각을 했을 수 있죠. 항공기 날개 끝에 브레이크 역할 장치인 플랩을 펴지 못하는 등 또 다른 제동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소방대가 동체 착륙 시 마찰 계수를 줄이고 화염을 막기 위한 물질을 활주로에 미리 뿌리지 못할 만큼 여유가 없었던 것도 이 같은 상황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기장은 6,800여 시간, 부기장은 1,600여 시간의 비행 경력이 있는 사고기 조종사들이 무슨 이유에서 최후의 방법인 동체 착륙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건지 의문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조류 충돌과 기체 결함, 조종 절차 등 참사의 의문점은 앞으로 진행되는 비행 기록 장치와 음성 기록 장치의 분석과 함께 하나둘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이번 참사를 확인한 항공 전문가들은 여객기가 충돌한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이 피해를 키웠을 거라고 추정했습니다. 부서지기 쉬운 재질로 만들어지지 않았고 활주로와의 이격거리도 다소 짧았다는 지적입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는 바퀴 없이 동체로 활주로에 내려섰습니다. 그런데 멈추지 못하고 활주로를 벗어난 직후 둔덕에 충돌했습니다. 벽이 되게 두꺼웠나 보다. 영상을 보는데 보통 그냥 뚫고 가지 않았네? 안 한 생각? 2m 높이 둔덕에는 조종사에게 활주로를 안내하는 로컬라이저, 이른바 착륙 유도 안전시설이 있습니다. 무안공항은 활주로 끝단 이후 지면이 기울어져 콘크리트 구조물에 흙을 덮어 수평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비행기와 부딪히고도 크게 파손되지 않은 둔덕을 본 전문가들은 국제 민간 항공기구는 물론 국내 운항 규칙과도 어긋난다고 지적합니다. 사고 시 충격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내 운항 규칙 등엔 로컬라이저 등 장애물로 간주되는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사고를 키운 거지. 보통이면은 인천이나 김포 보면은 철골로 돼 있어요. 철골로. 부러지기 쉽게. 또 지난 2015년 일본 히로시마 공항과 1994년 제주공항 항공기 이탈 사고 때는 로컬라이저가 철조망 등으로 이뤄져 이와 부딪힌 여객기의 탑승객 모두가 생존하는 등 피해가 적었다고 설명합니다. 안테나 및 기타 등화시설 안테나가 대파가 됐지만은 항공기는 멀쩡하게 기체 이상은 아무 손상 없이 착륙한 사례도 있고 활주로와 로컬라이저 구조물 사이의 안전 이격거리도 지적받고 있습니다. 국제 항공 기준에는 300m 이상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꼬리 부분만 남은 제주항공 여객기 바로 앞에 한 둔덕이 보이는데요. 활주로 끝단에서부터 약 25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둔덕의 재질 문제 등을 따져 이번 참사와의 연관성을 면밀히 파악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안에 어떤 재질이라든지 소재에 대한 그런 어떤 제한들이 있는 것인지 국내 규정하고 해외 규정하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수공항 등에도 무안공항처럼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 착륙 유도 안전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국토부가 1월 1일 새벽 5시까지 무안국제공항을 폐쇄시켰습니다. 항공편이 줄줄이 결항됐고 여행사에도 취소 문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란 천막이 설치된 무안국제공항. 출입국 게이트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1월 1일 새벽 5시까지 공항이 폐쇄된 겁니다. 원래는 비행기 출발 도착 관련 정보가 표시되던 이 전광판에는 사고 관련 브리핑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활주로가 폐쇄되면서 사고 직후부터 4일간 무안공항 항공편 42편이 결항됐습니다. 이 중 국내선은 10편, 국제선은 32편입니다.
무안공항으로 도착할 예정이던 비행기는 인천공항과 김해공항으로 도착 장소를 바꿨습니다. 무안공항에서 출발하려던 비행기들은 모두 취소됐습니다. 이번 참사의 여행객을 상당수 모집한 것으로 알려진 광주의 한 여행업체는 내년 2월까지 예정된 여행을 취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기편인데 저희가 일부 이제 블럭을 가져가서 하고는 있는데 도청에서 지원한 정기편이에요. 참사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진 지역민들은 이번 겨울 예정됐던 여행을 대부분 취소하거나 예정된 여행을 떠나면서도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비행기 탈 때마다 오늘 내가 제주도 가는데 좀 염려스러워. 그렇고 애들도 못 가게 하고 그런데 지금 일정이 있어 가는 거예요. 지역 여행사에는 여행 취소 문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공항 폐쇄가 풀리더라도 이번 사고의 충격으로 당분간 여행 수요가 없을 거란 겁니다. 거의 다 지금 취소죠. 지금 1월 달치는 거의 다 지금 취소해서. 이번 달 초 무안공항에서 동남아 등으로 가는 정기편 운항을 대대적으로 시작한 전라남도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이번에 참사가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탑승자 가운데 광주에 주소를 둔 탑승자가 가장 많았는데요. 광주시와 지역 변호사회가 유가족들을 위해 장례 지원과 함께 법률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이번에 참사가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에 타고 있던 탑승객과 승무원 181명 가운데 81명이 광주에 주소지를 둔 탑승자입니다. 광주시는 희생자가 지역에서 많이 발생한 만큼 장례 지원단을 꾸렸습니다. 시청과 구청 간부공무원 2명이 한 조가 돼 모두 58개 조가 유가족 편의 제공과 민원 해소, 장례 지원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일단은 유족들에 대한 지원이 제일 먼저고, 두 번째로 유족들이 진상규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현재 참사 희생자 가운데 지문대조 등으로 신원을 확인한 희생자는 전체 사망자 179명 중 141명으로 아직 38명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원 미상 희생자 38명 대부분이 광주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참사 유가족들은 신원 확인이 모두 완료될 때까지 장례를 중단하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장례 절차가 시작되면 희생자를 안치할 수 있도록 관내 장례식장 24개소, 172곳의 빈소를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또 영락공원 화장시설 운영 시간을 기존보다 2시간 연장해 하루에 최대 59구를 화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광주지방 변호사회도 유가족 지원에 나섭니다. 40명의 변호사들이 참여한 법률 지원단은 유가족들의 법률 상담과 후속 조치 등을 위한 법률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사고 원인 규명, 또 보상 절차 지원, 또 공정한 책임 추궁 등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유족 대표단께서 저희에게 원하신 내용이 있으면 한편 광주시의회도 수습 지원단을 꾸려 유가족 지원과 함께 이번 참사로 트라우마를 겪을지도 모를 광주 시민들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 전남 기자협회는 애도문을 내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대부분이 지역민이고 참사는 기자 동료의 목숨도 앗아갔다며 국가 애도기간 지역민과 아픔을 함께하는 마음으로 검은 리본을 달고 업무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진실을 밝히고 구조적인 문제를 짚어 추가 참상을 막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자 희생자에 대한 예우임을 다시 새긴다며 치열하게 취재 보도하되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상처를 키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주식회사 서영 장동우 대표이사 1,559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어려운 이웃 돕기에 동참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희생자를 겨냥한 모욕성 인터넷 게시글 작성 시 적극 사법 처리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모니터링을 실시해 모욕성 게시글이 올라온 커뮤니티가 있으면 관리자에게 관련 글 작성 자제와 증거자료 보존 후 삭제를 요청할 예정이고 적발 시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